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박인규의 노잉 어스, 지난 시간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일어났던 2008년 9월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규모 금융기관을 위한, 부자들만을 위한 수습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에서 부의 양극화, 빈부격차가 심화됐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2차 대전 후 최초의 어떤 정치적 아웃사이더가 2016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 정책 또는 전쟁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쉽게 말하면 2001년도 9.11을 계기로, 9.11 테러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가 일으킨 대중동 전쟁 또는 테러와의 전쟁을 오바마는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선거 과정에서 이라크 전쟁은 반대한다. 그러나 아프간 전쟁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아프간 전쟁은 미국의 9.11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를 숨겨준 나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4년도에 존 케리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자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중간한 테러를 취한 거죠. 이라크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되지만 아프간 전쟁은 알카에다를 다 없앨 때까지, 그리고 아프간의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라크 전쟁은 부시 행정부가 2008년 말에 대략 2011년도면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 전쟁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제 미국의 국익에 알맞게 책임있게 마무리 짓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간 정책이 2009년도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는데 결국은 2021년도까지, 그러니까 12년 동안 아프간 전쟁을 또 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테러와의 전쟁 또는 대중동 전쟁을 아프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이라든가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시리아 또는 니제르 같은 서부 아프리카까지 말하자면 전쟁을 엄청나게 확산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업적이랄까 이 결과인데요. 오늘은 아프간 전쟁이 왜 그렇게 길어졌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에 평균적으로 미군이 아프간 주둔 미군이 대략 한 2만 명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할 때는 약 3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2007년도부터 아프간의 치안이 악화됐어요. 탈레반이 다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군벌 간의 싸움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아프간을 재건한다라고 해서 약 40개 나라 그리고 26개 유엔 기구가 들어와서 아프간 재건 작업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7년부터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고 내전이 격화되다 보니까 미군을 증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한두 달 지난 2월인가 3월에 약 한 17,000명을 증파합니다. 그래도 이제 아프간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에 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그 서지 증파를 통해서 민심 획득 작전, 보통 반란전함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2007년 이후에 이라크 사정은 좀 안정이 된 반면에 2007년부터 아프간 사정은 악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09년이 되면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뭔가 대책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는 이라크 전쟁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졌기 때문에 한 단계 진급해서 중부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의 건의에 따라서 아프간 주둔 사령관을 임기보다 빨리 경질하고 스탠리 맥크리스탈 중장이라는 장군을 새로운 아프간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맥크리스탈이라는 장군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합동 특수군 작전 사령부라는 데서 주로 테러 분자들을 암살하는 업무를 했어요. 자그마치 5년 동안. 그러니까 대테러 작전의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5월 달에 임명을 하고 당신이 아프간에 직접 가서 아프간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보고서를 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크리스탈 장군이 6월 달에 아프간에 가서 2달간 살펴본 다음에 8월 말에 그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는 뭐냐? 내용은 그때 한 5, 6만 정도의 아프간 주둔 미군이 있었는데 아프간 주둔 미군을 4만 명 늘리고, 그리고 2007년도에 퍼트리에스 장군이 이라크에서
아프간에서 했던 것과 같은 주민 평정과 협력 작업, 주민의 어떤 마음을 얻는 그런 반테러보다는 주민 평정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안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독특했던 것이 뭐냐면 보통 이 하급자가 대통령에게, 이 장군이 대통령에게 군사작전에 관한 안을 올릴 때는 보통 2개 내지 복수의 안을 냅니다. 2개 내지 3개를 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이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병력은 적지만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병력이 많지만 뭐 이런 뭐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의 안을 내는데 이 스탠리 맥크리스탈이 2009년도 8월 달에 낸 보고서는 딱 한 가지만 안만 낸 거예요. 4만 명을 징파하고 주민 평정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압박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민군 관계에서 군이 더 앞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를 한 거는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에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미군 희생자가 늘어나면 자신의 정치 연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자그마치 기존에 있는 것만큼의 미군을 징파한다고 하니 망설였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 당시 합참의장 그리고 이제 맥크리스탈을 아프간 사령관으로 추천한 퍼트레이어스 중부군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무언의 압력을 가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다수 언론들이 아프간의 증파, 서지, 증강, 미군 증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마구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어떤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첫 10개월 동안 뉴욕 타임스에 있는 칼럼 중에서 아프간에 병력을 증파하자 아니면 병력을 줄이고 철수하자, 이 비율이 5대1.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병력을 증파해서 강력 대응하자가 5대1이었다고 그래요. 워싱턴 포스트는 그 비율이 10대1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군과 언론 그리고 뭐 싱크탱크 같은 제도권 엘리트들이 야, 아프간에 또 군대를 보내서 이거 안정을 시켜야지 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1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굴복합니다. 다만 그 숫자를 이제 4만 명, 증강 숫자를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낮춰가지고 12월 1일 날 웨스트 포인트 유비 육군사관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미국의 제도권, 뭐 이스태블리시먼트 또는 안보 엘리트들은 뭐 언론이 됐건 뭐 군이 됐건 뭐 싱크탱크가 됐건 학계가 됐건 이쪽에서는 아프간에 대한 군대 증파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증강이 해법이 아니다. 어쩌면 아예 미군을 철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간 문제는 군사력으로 풀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돼.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돼. 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건데 제가 이 사례를 한 서너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사주의로 나갈 때 그럼 전 미국 사람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사 세력들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어떤 그런 힘의 구조가 있다는 건데, 그러나 학계나 뭐 언론계나 또 뭐 외교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첫 해 2009년 6월 30일 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학 학자,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자들인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워싱턴, 뭐 링컨, 이런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이 뭐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런 순위를 매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학 학자 9명을 백악관에 불러서 이들로부터 이제 자신의 어떤 향후 정책에 관한 조언을 듣습니다. 단 이제 그 내용은 비밀이다.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때 9명의 대통령학 학자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프간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그거는 베트남 전쟁의 재판이 될 거다. 아마 존슨 대통령과 같은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충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이미 이제 2009년 12월 달에 증파를 결정했으니까. 결국 그래서 1년 뒤인 2010년 7월 달에 그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인 게리 윌스라는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뉴욕 리뷰 오브 북스라는 이 출판물에다가 그 당시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프간 전쟁이 이게 이 무모하고 쓸데없는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아프간처럼 부패하고 부족한 분열이 심하고 그리고 마약 장사로 먹고 사는 정부는 아프간 경제의 한 80~90%가 양귀비 재배라고 하니까요. 양귀비 수출, 헤로인 수출 결코 안정될 수 없다라고 경고를 당시에 분명히 했다. 그런데 오바마는 뭐 알아듣겠다고 하더니 그래도 현실주의적 해법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이제 역사를 아는 분들은 이 아프간 전쟁이 제2의 베트남 전쟁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들은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리 맥크리스탈의 어떤 그 아프간 증파 방안에 대해서 이제 9월
6월부터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가 그 미국 정보 분야의 최고위 간부들 4명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 증파, 미군의 아프간 증파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칼럼을 씁니다. 특히 요 4명 중에 한 명인 하워드 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 CIA 파키스탄 지국장입니다. 파키스탄하고 아프간은 거의 한 몸이에요. 파키스탄에서 아프간 작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 하워드 하트라는 사람이 버지니아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프간 사람들은 미군과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1980년대에 소련과의 싸움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들끼리의 싸움도 포기한 적이 없다. 즉 군대를 아무리 보내봐야 아프간의 내전이나 이 군사력 이 충돌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프간 증파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 한 달쯤 전에 2009년 11월 6일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칼 아이켄베리 아프간 주재 미 대사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두 차례 비밀 전문을 보냅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2009년 3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2만 명 정도 증파하지 않았냐.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왜?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일종의 배후기지예요. 그러니까 아프간에 있다가 미군에게 쫓기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파키스탄이라는 배후기지가 남아있는 한 반란 종식은 불가능하다. 미군을 아무리 보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맥크리스탈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아프간을 평정할 수 있는데 병력을 한 40만 정도 주면 할 수 있겠다고 그래요. 택도 없는 얘기죠. 40만.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20만 이하가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에릭 신세키라는 미 육군 참모총장이 50만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군이 군사적으로 평정하기에도 병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칼 아이켄베리 대사는 이 아프간의 카르자이 대통령의 일가들의 부패 그리고 군부와 경찰의 부패 무능은 진짜 절망적이다. 이거 군대 보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칼 아이켄베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년 반 동안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주둔 사령관도 하고 대사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4, 5년 아프간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용기가 있다면 이거 아프간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평정을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대한다는 거는 이거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만둡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사실 오바마도 아프간 정부의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 이 군사적 해법이 불가능하다 거의를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맥크리스탈 아프리칸 사령부, 퍼트레이어스 중부군 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 이 군 고위 장성들이 한 목소리로 증파를 요구하니까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상 대놓고 안 돼 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예컨대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인 CIA 국장이 있습니다. 리언 파네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군의 조언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먼저 도움을 요청한 마당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09년 5월 달에 스탠리 맥크리스탈을 발탁을 해서 이 새로운 방안을 내봐라 라고 대통령님이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2차 대전 이후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원죄 같은 건데 1949년도 트루만 행정부 당시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그 공산화를 이유로 메카시이즘이라는 게 나와서 약 한 3, 4년 동안 이 빨갱이 색출을 하면서 민주당하고 국무부가 굉장히 약화돼요. 그런데다가 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또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행정부는 안보 부문에 약하다, 무책임하다. 이런 게 미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나 전쟁 안 해. 그러면 유약한 대통령으로 찍힐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마지막 결정권자, 영어로 디사이더, 대문자 D자 써가지고 디사이더라고 그러는데 최후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담당 조종관인 더글라스 루트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최고 사령관이니까 본인의 소신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이고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 같은 사람도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님이 최고 사령관입니다. 저 친구들 퍼트레이어스나 맥크리스탈 이런 사람들은 최고 사령관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똑같이
똑같은 권고를 했다고 해서 그 해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장성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최고 사령관은 한 사람뿐입니다. 즉 최고 사령관으로서 외로운 결단을 내려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파월이 이런 조언을 한 이유가 있죠. 이 사람 사실은 이라크 침공 2003년도에 이라크 침공이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았지만 결국은 국무장관으로서 유엔 안보리에 나가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사실을 알린 사람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후회했다고 그래요.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라고. 사실 그 19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맥나마라 국방장관하고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빼놓고 모든 군부장성이 쿠바를 칩시다 차제에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끝까지 그거를 막고 결국은 그 후르쇼프와의 이 마쿠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강단과 결기를 가지고 전쟁을 막아라 라고 했는데 오바마는 그걸 못한 거죠. 저를 굴복한 겁니다. 또는 뭐 타협한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증파한다라는 거를 2009년 12월 1일 날 웨스트포인트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발표했고 이제 말하자면 이 진보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우리 빨리 철수할 거야. 그래서 18개월 그러니까 2010년부터 시작되니까 2011년 7월부터 철수를 시작해서 2014년도에 철수를 완료한다라는 계획까지 미리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2010년 6월 그 다음에 6월이 되면 아프간 주둔 미군이 약 10만 명까지 늘어나요. 그 대신에 이제 이라크 주둔 미군은 계속 줄었기 때문에 그때를 고비로 해서 아프간 주둔 미군이 이라크 주둔 미군보다 많아집니다. 결국은 이제 이 대중동 지역에서 미군의 주요 행동 지역이, 주요 작전 지역이 이라크에서 아프간으로 바뀐 거죠. 당시 2009년 12월 1일 날 오바마가 증파, 병력 증강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든 게 뭐냐면 9.11 테러를 자행한 그 알카에다를 박멸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바마가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009년 말 당시에 전 세계에 알카에다라고 분류되는 그 테러 분자들이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아프간에 있는 거는 50명에서 100명밖에 안 돼요. 최대 100명입니다. 또 뭐 중요한 것은 그 9.11 당시에 아프간 정권이었던 탈레반 정권의 그 최고 지도자 물라 오마르는 9.11 테러를 반대를 했고 또 중요한 건 알카에다가 무슨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서 아프간이라는 은거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9.11 테러를 자행한 19명의 그중에 15명이 사우디인인데 19명의 테러 분자들이 테러를 모의한 장소는 독일 함부르크의 아파트, 뭐 스페인 어딘가의 호텔, 뭐 미국의 비행학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아프간에 미군 군대를 아무리 파견하고 뭐 군사작전을 한다 해도 테러를 망각하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오바마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군 증파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억지 근거를 대고 증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역시 비판이 나왔습니다. CNN에서 앵커를 했던 그 국제정치학자이기도 한 그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프간에 지금 알카에다 요원이 많아봐야 100명인데 그 왜 지금 거창한 전쟁을 또 벌이는가? 이미 한 2005년도에 대충 막았었는데 100명 지금 우리가 아프간 전쟁에 쓰는 돈이 연간 1,000억 달러다. 그러면 아프간에 있는 알카에다 요원이 100명이니까 알카에다 요원 1인당 10억 달러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또 어떤 장성은 뭐 그 당시에 이 미군이 10만 명 나토군까지 해서 4만 명 14만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계산해보고 한 15억 든다. 15억 알카에다 요원 1인당 15억 달러 쓰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쟁 비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2006년도 부시 행정부 당시에 약 40만 달러가 안 됐다고 그래요. 39만 달러. 그런데 2009년도 오바마 행정부의 첫 해에 주 아프간 미군 1인당 전쟁 비용이 100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약 2.5배로 늘어난 거죠. 이게 미 의회 조사예요. 어쨌든 오바마는 2009년 12월 달에 증파를 발표하면서 18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2011년 7월부터는 철수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추구하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이양이야. 그러니까 이긴다. 승리라는 거는 아프간에 무슨 민주적이고 안전적인 정부를 수립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 경제를 만드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책임 있는 이양. 뭐냐면 아프간 사람들이 자기 정부를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안보 역량을 키워주고 나서 우리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도 아니고 완전 철수도 아닌 어중간한 길을 택하면서 전쟁은 지속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아주 좀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척하면서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안드루 바세비치라고 미군 대령 출신의
역사학자, 군 전문가인데 비판을 합니다. 아니, 아프간이 미국의 안보에 그렇게 중요하다면 3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을 파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라면 승리를 약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승리 아니면 철수지. 근데 왜 승리는 약속하지 않고 조기 철수를 강조하는가. 즉 바세비치가 보기에 아프간은 미국의 안보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세금도 올리고 73년도에 중단했던 징병제도 다시 부활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지 왜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기 싫고 근데 전쟁을 안 하면 미국 내의 전쟁 세력과 전쟁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당할 것 같고 해서 그냥 어정쩡하게 끌고 간 거예요. 이 대체로 행정부를 지지했던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있죠. 이 사람은 뭐 세계화를 열렬히 주창한 사람이죠. 뭐 세계는 평평하다, 뭐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이렇게 쓴 사람인데 이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사람도 오바마나 그 참모들도 원치 않는 전쟁을 거부할 용기가 없다. 아니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 어정쩡하게 3만 명 보내가지고 4년 만에 끝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드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니 왜 미국이 아프간 군대를 모집하고 훈련까지 시켜줘야 되는가? 아프간 남자들은 전투 훈련이 필요 없다. 왜? 그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내전을 해왔고 또 수세기 동안 영국을 비롯한 외국 지배 세력과도 싸워와서 전쟁이 그냥 몸에 밴 사람이다. 전투가. 그들은 미군과도 싸워서 아직까지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바마는 목표도 그리고 득실도 분명치 않은 전쟁.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 승리가 할 수 있는 건지 또 분명치 않은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전쟁 세력의 배를 불려준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군 한 명당 100만 달러 썼다고 그래요. 그게 뭐겠습니까? 무기, 병참 이런 거겠죠. 이게 어디서 옵니까? 미국의 방위산업체에서 오는 거예요. 돈은 누가 됩니까?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오바마가 2014년 12월 28일 날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전쟁이 책임 있는 결말에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09년 12월 1일에는 책임 있는 이양이라고 그랬죠. 끝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2014년 12월 28일 날 책임 있는 결말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끝으로 미군이 모두 돌아왔는가? 아닙니다. 비전투 요원이라는 명목으로 10,000명 정도를 잔류시켜요. 그리고 이 10,000명 정도 남았던 미군 병사가 완전히 철수하는 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1년 8월 30일입니다. 실제로 그 2011년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제 2010년도에 그 아프간 평정 말하자면 4만 명을 보내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미국과 협조적인 아프간인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게 2010년도 상반기에 이미 그냥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테러 분자 죽이기로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1년도가 되면 미국 사람들도 이제 정말 신물난다 전쟁은. 2011년 3월 달이 되면 ABC 방송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3분의 2, 약 67%가 아프간 전쟁은 수행할 가치가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다음에 CNN 조사에서는 아프간 전쟁에 반대한다가 72%까지 올라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5년도에 남부 루이지애나의 허리케인, 우리로 치면 태풍이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그 지역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서 수몰 사고가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댐에 있는 그 펌프인가 하여튼 그런 그 댐 유지 시설이 만든 지가 100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이라크하고 아프간에다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갖다 준다면서 몇 조 달러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이 댐 시설 하에 100년이나 지났는데도 돈을 못 쓴단 말이야? 아니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간을 위해서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가 지금 개판이 돼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한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이게 카트리나 모멘트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외국의 민주주의라는 허상을 쫓기 위해서 미국 내 국민들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2011년도에 이러한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011년도 6월 달에 미국 각 시의 시장들이 모입니다. 그 모임이 있어요. 미국 시장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2011년도 6월 달에 볼티모어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을 빨리 끝내고 거기에 쓰이는 전쟁 자금 연간 1260억 달러를 미국에
도시 재건에 써달라. 미국은 이너시티라고 그러는데 도심이 되게 황폐합니다. 그 백인들은 도심은 황폐하고 백인들이나 범법자들이 살고 돈 많은 백인들은 서버브, 교회라고 그래서 이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지들끼리 짓고 살아요. 그래서 80년대 이후가 되면 미국의 그 유명하다는 크다는 도시들이 다 황폐화됩니다. 왜?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2011년도 미국 시장 협의회에서 아니 1년에 전쟁 비용을 1260억 달러나 쓰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 도시의 재생에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낸 그 피땀 어린 세금을 왜 볼티모어나 캔자스시티의 재건에 쓰는 게 아니라 바그다드나 칸다하르는 아프간 남부에 있는 도시예요. 바그다드나 칸다하르 건설에 쓰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도에 아프간 사정을 한번 우리가 미국의 의도에 맞도록 개선을 하고 책임 있게 철수할 거야 라고 했지만 2011년도가 되면 미국 내에서는 야 이제 그만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그중에 또 한 요인은 뭐냐면 2011년 5월 1일 날 9.11 테러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합니다. 그래서 2011년 정도가 되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지겹다. 벌써 8년, 9년이나 했고 그만하자라고 하는 그 여론들이 커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프간 문제는 외부의 군사력을 넣어도 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아프간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최대 부족인 파슈툰족을 비롯해서 그에 뭐 따지크니 뭐 하라시니 여러 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 자체를 이제 영국이 옛날에 지배하면서 이제 갈라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는 이제 왕정이었다가 78년도부터인가 이제 약간 공산당 정부가 있다가 그 뒤부터는 80년대부터는 거의 이제 뭐 무정부 상태였던 건데 아프간 문제는 뭐냐면 탈레반을 비롯한 탈레반 뭐 북부동맹 같은 그 여러 군벌이나 파슈툰 같은 여러 이 부족들이 함께 통일 정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국제사회는 경제 및 사회 원조를 통해서 사회개혁을 도왔어야 돼요.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1979년부터 전쟁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68%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하고 평균 수명은 43살밖에 안 되고 문해율, 문자 해독률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경제활동은 뭐냐? 양귀비 재배예요. 전 세계 헤로인의 80 내지 90%가 아프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미군은 1000억 달러를 들여서 쓸데없는 군사행동만 했지 아프간의 경제 원조로 쓰인 거는 2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1000억 달러도 거의 막 카르자이를 비롯한 이 말하자면 군벌들이 다 나눠서 그야말로 헤쳐먹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련도 미국보다는 아프간에 이 경제 원조를 많이 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미국은 말로는 아프간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보급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 내의 전쟁 세력 또는 군산복합체를 살찌우기 위한 전쟁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만약에 미국이 항상 그 주장하는 민족 자결과 민주화의 원칙을 지켰다면 아프간은 일찍 안정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미국으로서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카스피해에서 발견된 석유나 가스를 아프간을 통과해서 즉 러시아나 이란의 영향권을 받지 않는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를 통과해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간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잘 들어줄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꼭두각시, 미국의 괴뢰를 앉혀야 했어요. 그게 카르자이라는 사람이었고 마지막엔 가니였는데 가니 대통령. 결국 이런 사람 앉히다 보니까 이 아프간의 재건도 안 되고 미국의 어떤 그런 이 노력도 다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2009년 1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증파를 결정함으로써 본인은 2014년도 12월 달에 책임 있는 결말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했으나 실제로 미군의 아프간 개입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계속됐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잊혀진 전쟁이었다. 즉 베트남 전쟁 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야 해서 막 국민들이 반발도 하고 뭐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면은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6개월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보면
이미 레이건 정부를 지나서 특히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군사주의는 계속 강화되었고 그것이 이제 부시의 9.11 테러를 빌미로 한 대중동 전쟁으로 폭발했는데 사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자인하지 않고 미국은 계속 전쟁을 벌였다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게 아프간 전쟁을 10년 이상 더 길게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파키스탄을 비롯한 뭐 소말리아니 예멘이니 뭐 리비아니 하는 대중동 지역 전체로 또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오바마의 전쟁 정책 중에서 대중동 전쟁의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